병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주변의 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이제 관심을 좀 덜 쏟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주변의 상황들이 안정이 됐을 때 비로소 본인 이제 모습을 보시는 경우가 많고,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좀 달라진 모습들을 그때 이제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생활 동안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한 20, 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처짐입니다. 피부가 탄력도도 떨어지고 하면서 피부가 점점 늘어나서 처지게 되는데, 그러한 눈처짐 같은 것들이 시야를 방해하게 되거나 이러니까 조금씩 그 상황에 적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마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이마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내려온 이마가 눈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수술 후에 달라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젖살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피부가 생각외로 두툼하고 꼬집어도 잘 꼬집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탄력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제 젖살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의 성분 중에 콜라겐 성분의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바뀌게 되는데, 이 콜라겐 성분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서 피부가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하죠. 이제 유분이 이제 적게 되고 피부에 수분이 이제 빠지게 됨으로 해서 피부는 나름대로 움직이는 부분과 움직임이 덜한 부분과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움직임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움직임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잔주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잔주름들이 거울을 볼 때는 숨어 있다가 거울을 보지 않고 편한 표정을 짓거나 다른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는 저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잔주름이라든지 처짐 같은 것들이 거울을 볼 때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상담 과정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수술을 하면 젊었을 때의 모습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젊었을 때하고 지금 이제 수술을 생각하시는 연령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피부의 처짐이 있고, 이 피부의 처짐을 적응하기 위해서 몰래 이마를 점점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이마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이마 눈썹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올라갔던 이마 눈썹이 수술을 함으로 해서 갑자기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수술을 하고 나서 커다랗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피부의 처짐이나 이마의 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탄력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 성형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쌍꺼풀 성형을 하게 되면 이마 눈썹이 내려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시는 이 중년 여성분 같은 경우에 사진이 이제 눈만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뵙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이제 조금 피곤하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이마를 움직이는 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버거워 보일 정도로 이마 액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 처짐이라든지 눈 뜨는 힘을 좀 좋게 만들게 되면 그렇게 이마 움직임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연배가 들수록 이 피부에 피하 지방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되면서 앞쪽 몽고밴드가 좀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트임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윗꺼풀과 아랫꺼풀을 잡아주는 구조물들을 끊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안검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뒤트임은 권하지 않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연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피부가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처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몰, 쌍꺼풀, 눈꺼풀 피부를 접어주는 수술을 함으로 해서도 검은 동자를 덮고 있는 피부가 많이 치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겠지만, 이렇게 피부 처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눈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눈을 덮고 있던 피부가 없어지니까요. 접혀져서. 그러면서 점점 눈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금세 눈을 덮게 되는 거죠. 자연유착 같은 경우에는 피부 처짐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 아니고 눈꺼풀을 접어줌으로 해서 눈꺼풀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 처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눈꺼풀을 접어준다 하더라도 접어주고 남은 피부가 다시 눈을 가리는 데 쓰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절개 쌍꺼풀 상안검 성형을 하셨을 겁니다. 연배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진 피부가 나의 눈꼬리를 가리게 되거든요. 이제 뒷부분부터 주로 이제 처지게 되니까요. 근데 그 처진 피부가 만드는 인상이 뭐냐면 눈을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임자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는 눈이 여기까지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요 안에 들춰보면 눈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면 눈이 요만큼 짧아지는 느낌이 나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눈 길이의 3분의 1이 없어진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처진 눈 성형을 하시면 빠꼼해졌다고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요 눈꼬리가 만드는 길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피부 처짐이 있을 때는 눈꼬리 이 부분이 꼭 눈꼬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꼬리가 되게 낮은 데 있어 보이거든요. 눈꼬리가 낮은 데 있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인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의 눈꼬리는 이 위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꼬리가 여기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겠죠. 눈꼬리가 올라가면 어떤 게 되죠? 인상이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빠꼼해 보이고 인상이 강해진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처진 피부가 없어짐으로 해서 나의 원래 눈꼬리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타나고, 눈 처짐으로 인해서 들어 올려졌던 이마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마 눈썹과 눈과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눈매는 동그란 눈매에서 약간은 사다리꼴 내지는 네모 형태의 눈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인상이 좀 강해진다고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요거는 조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눈꺼풀에 처진 피부가 나의 눈꼬리를 가리기 전에 수술을 하시면 이런 현상이 없겠죠.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쌍꺼풀 성형을 하신 분들이 연배가 드셔서 조금 처진 것 때문에 다시 상안검 성형을 하시는 경우에도 인상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